며칠 전에 은행을 갔다가 은행 창구 직원분에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는데 적금을 보통 6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적금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이제 계약하게 되는데, 그 적금을 만기까지 채우고 찾아가는 확률이 5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돈이 갑자기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적금이란 게 갑자기 또 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적금을 깨게 되는데, 적금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강제성이 뛰지는 않지만 좀 심리적인 강제성은 좀 뛰게 되죠.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계약 만기를 채웠을 때는 우리가 이자, 연이자 2.5%, 3%그 정도를 요즘에는 받게 되는데, 그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1년, 6개월 이 정도도 다 채우지 못하고 50%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적금을 해지하게 되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에 우리가 이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느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놓으면 사실 사고 팔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이런 세금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부동산을 사고 팔진 않죠. 한번 사놓으면 뭐 잠깐 어느 정도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다 그냥 뭐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는데, 적금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너무 중도에 이렇게 이제 팔고 싶은, 해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펀드 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지만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막 소나기 치고 번개 치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버거셔 해서웨이 투자 집단도 그런 수많은 실패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실 구간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펀드를 운영하면서 2800%의 그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펀드에 투자를 했던 그 고객들은, 절반이 넘는 고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뛰어드는 그런 시점이 이제 차트상 보면 많이 고점에 다다를 때, 그럴 때 보면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기사들이 투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긍정적인 기사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들 중에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친구들도 많게 되고, 지인들도 많게 되죠. 누구 김 과장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장바구니 맨 아줌마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리고 구두방에 갔는데 왜 구두방에 구두 닦는 소년도 어떤 주식을 추천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시절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그리고 정작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저평가 구간, 요즘 같은 장세죠. 이럴 때는 오히려 워낙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이럴 때는 오히려 환매를 하거나 투자에서 발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그러다가 또 주식 시장이 또 붐을 일으키고,
많이 상승을 해 있으면 그때 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당연히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천둥번개 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이런 것을 이겨내고 그냥 뭐 안 쳐다보면 되죠. 네. 우린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뭐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좋은 종목은 몇 개만 설정해 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이런 종목들이 그냥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냥 사는 거예요. 사서 묻어 놓고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껌을 사 먹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껌 사 먹었을 때 100원 했습니다. 롯데껌, 주시 후레쉬, 뭐 후레쉬니인가 뭐 그런 껌들, 김건모 씨가 선전했던 그런 껌들 있잖아. 100원 했는데 요즘 슈퍼 가보니까 800원, 1000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그러면 매출이 당연히 오르면 뭐 껌 만드는데 솔직히 후레쉬민트, 주시 후레쉬 뭐 여러 가지 껌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지만 그런 껌들 만드는데 맛이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R&D 투자, 연구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만든 껌 맛이나 지금 껌 맛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 꾸준히 모든 슈퍼에 가보시면 계산대, 계산하는 바로 옆에 진열대에는 항상 껌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투자 나라를 고를 때는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그 나라에 도시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서울로 상경하는 인구들도 많았고 그런 이제 것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도시화율이 점점 높아지는,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율이 88% 정도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8% 정도라는 거예요. 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은 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이미 굉장히 최대치로 올라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그런 동남아시아의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로 유입된 인구들이 먹고 소비하고 돈을 쓰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렇게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먹거리 음식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소유를 하고 많이 운용을 하다 보면 자동차 보급 대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험업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아플 때 약도 많이 먹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지면 내 몸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약 먹게 되고 그리고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우리가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좀 오랜 동안 투자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뭐 동서 그리고 농심 뭐 롯데제과, 롯데푸드 이런 기업들이 불과 20년, 30년 만에 500배, 1000배 올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